네, 안녕하십니까. 정책 브리핑의 배민순입니다. 자, 국가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소방방재청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소방방재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자, 네마TV 정책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소방방재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장님. 사실 소방방재청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119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119 소방 업무뿐만이 아니라 방재 업무까지 함께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역사상 최초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전담기구입니다. 소방방재청의 역할은 소방안전을 위시로 해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또 안보재난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소방안전 업무는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우리가 세운다거나 또 소방제도를 점검하고 화재를 예방하거나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사, 감식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연재난 업무로는 우리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 또 대응, 복구의 종합대책을 세우고 또 재해 예방 사업과 재난 지역의 어떤 복구, 구호, 방재 기준 관리 등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적 재난 업무는 우리 폭발이나 붕괴, 또 도로 교통사고, 산악사고, 이런 인적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 또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시, 특수 재난에 대비한 대응 훈련 등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보 재난과 관련해서는 민방공 훈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적의 침공에 대비해서 민방위대를 조직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 이런 민방위 운영 기능에도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재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소방방재청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출범이 소방방재청이 2004년도에 했었죠. 그 전에는 사실 재난관리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방방재청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형 재난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태풍 루사와 매미 이런 어떤 자연재해 이걸로 인해서 사망이 192명, 부상이 148명, 엄청난 어떤 그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재난재해를 전담할 기구가 없어서 피해 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재난재해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난관리 시스템의 필요성과 혁신을 느끼게 되어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방방재청은 그 아래 어떤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소방방재청은 지금 기획조정관실, 예방안전국, 또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해서 4개 국을 운영을 했는데 지난 7월 23일 날 119 구조구급국이 네. 이제 신설이 돼서 5개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직속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또 중앙119 구조단이 있습니다. 네.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7월에 구조구급국이 출범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국을 따로 조직화해서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최근 10년간 이제 구조구급 활동이 급증했는 거죠. 사실 구급이 51% 정도 증가했고 구조가 한 220%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가중한 업무 조정의 어떤 필요성, 또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339 업무가 119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이제 구조 구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조직의 어떤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빠르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조직들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네. 예.
자, 우리나라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통 뉴스를 통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소방방재청에서는 주로 어떻게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나요? 우리나라에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은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관리위원회 산하에 이제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두게 되고, 우리 청은 중앙부처와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을 하고, 또 재난대책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대응의 어떤 초점은 신속한 초동 대응 태세 가동, 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통합현장 지휘 체계를 구축을 해서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유관기관 간의 어떤 공조 체제, 융합 체제, 이런 어떤 체조로 인해서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 세부적으로 좀 더 보면은 인터넷, 또 유무선, 모바일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유관기관의 위기 상황을 전파도 해주고, 또 초동 대응 조치 시행과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는 지원본부를 설치해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긴급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청장님께서는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 지구를 특별 관리하거나 또는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제 재난에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이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청에서는 다양한 어떤 재난 상황에 따른 현장 중심 대응 능력을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민간 협조 체제를 강화를 하고, 또 현장 중심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인명 피해 우려 지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대 지정을 해서 특별 관리하고, 또 취약지구도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기 경보 체제 구축이나 재예방 사업 등을 통해서 재난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 복합 건축물 이런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그걸 발굴을 해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또 특수재난 관리 체계도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후와 사회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변하면서 재난 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난 대응 인프라 보다 정말 스마트해지고 있죠, 점점. 다양한 재난 대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앞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소방방재청은 최신 이제 정보통신 기술, 또 재난안전 서비스 이 융합을 통해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CCTV를 활용한다거나, 또 영상 정보를 전국 단위 실시간 재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용어입니다만 재상황 분석 시스템, 또 재난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상황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또 재난관리 또한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정보를 국민들에게 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재해문자 서비스, 또 재난예경보 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15년까지 저희들이 스마트 재난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킹 등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언제 어디서나 즉시라는 어떤 특성을 살려서 재난안전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소방방재청이 시대에 발빠르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는 또 국내 최초로 119 자전거 구급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조 구급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응급의료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1339번이었었는데 이것도 통합을 해서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강화가 된 건가요? 예, 응급 환자의 이제 신속한 구조가 이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조구급 서비스를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우선 기존에 이분화되어 있던 시도 119 종합상황실 내의 응급의료정보센터와 1339 업무를 통합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119 응급의료 수송 체계가 강화가 되고,
지금까지 사실 그 1339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은, 이제 그 119와 1339가 그 이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그 도서나 산간 지역, 접경 지역 이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구급 서비스가 아무래도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어떤 시간의 민감성을 그 고려해서 중증 환자의 이송을 위해 전국의 소방 헬기를 구급 전용 헬기로 우리가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송 서비스를 우리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또 유관기관 그 응급 헬기 공동 이용 그 협력 체계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환자 그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 민감성이라는 그런 우리 용어를 씁니다만, 그런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요.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실제로도 좀 감소가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숫자로 우리가 인명피해 저감 성과를 한번 보면은, 인적 재난의 경우는 한 16.5%, 네. 또 화재는 30.9%, 자연재해는 56.8%의 감축률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뜻인데, 제가 뭐 여담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청장님께서는 혹시 더위를 좀 많이 타시나요? 그렇지 않는데요. 많이 안 타시나요? 예, 예. 저는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이 폭염 때문에 굉장히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뭐 폭염뿐만이 아니라 또 집중호우 한 곳에 굉장히 많이 비가 오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뭐 기후 변화들이 많이 오면서 그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피해들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좀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대비들이 돼 있나요? 올여름은 무던히 더웠죠.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네. 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기상 이변이 빈발하고, 이제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거죠. 기후 변화나 또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우리 안전을 어떤 소홀히 한 그런 결과로 우리 생활 주변에 재난 취약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재난 관리에 있어서 시스템을 보강하거나 또 책임성, 협력 체계, 이런 것을 구축해야 할 어떤 전환기에 놓여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를 고려한 어떤 방제 기준 가이드라인,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제 시설별 방제 성능 목표, 이런 것을 잘 설정을 해서 설정을 해 나가고, 또 소하천 정비나 그 재해 예방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재난에 그 대비를 해서 유관 기관 간 또 단체 간 시설, 장비, 정보 이런 것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자,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뭐 아시아 강요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또한 또 유엔 방재연수원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 어떤 노력들 기울이고 계시나요? 뭐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발생하는 각종 재난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동협력과 이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우리 소방방재청이 2010년도 10월에 제4차 재해경감 아시아 강요회의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방제 역량 강화, 또 기술정보 공유 이런 어떤 등을 내용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 방제 실천 계획을 아시아권에서 채택을 하고, 또 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권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유엔 ISDR 동북아 사무소, 또 유엔 방재연수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재해 경감을 위한 공동 연구,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진행도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즈 이런 어떤 그런 중앙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8개 국가와 재난관리 협력을 위한 협약 MOU도 우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나라들하고 지속적으로 또 세계나 우리 아시아권이나 상관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한국형 재난 상황 관리 시스템
기술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뭐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또 국민 스스로 안전 의식을 높여나갈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를 위해서 뭐 심폐소생술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준다든지 또는 다양한 소방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하고 계시죠. 이에 대한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실천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제 원래 우리 청에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맞춤형 안전 서비스, 또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 체계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또 우리 청에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소화기구 등의 보급 사업을 또 확대도 하고, 전국 소방관서에 이제 119 소방안전들을 편성해서 생활안전에 관련되는 그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심장질환으로 인한 어떤 사망자 감소, 저희들이 이제 그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전국 소방관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권역별로 국민안전체험관도 설치를 했고, 또 이동안전체험 차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 5일 수업주로 이제 인해서 토요일을 집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192개 소방관서에서 지난해 4월부터 열린 소방 안전체험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서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유발하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8월 달에는 또 전국적으로 을지 훈련이 있었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민방위 훈련도 함께 실시가 됐었죠. 근데 뭐 을지 훈련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 하는데 뭐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이 민방위 훈련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게 민방위가 이제 적의 침공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민방위가 생겼는데, 네. 특히 민방위 훈련은 최근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도발이나 공습에 대비하는 정부 훈련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을지 훈련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했는데, 특히 강화도나 김포, 동두천 뭐 이런 어떤 접경 지역 시군에서는 적 포격에 대비해서 주민 이동 훈련, 또 대피 훈련이 병행 실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 뭐 훈련 아시다시피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 이동 중인 사람은 민방위 때문에 어떤 유도에 따라서 가까운 지하 대피소 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네.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를 해서 시동을 끄고 이제 차 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래서 이러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그 이유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실전 같은 훈련을 국민이 내 스스로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방위 훈련이 있을 때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훈련에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사실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운전하다 보면은요,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앞으로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제가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네마TV를 통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현장도 다니고, 또 현장에서 개선 대책도 마련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은 늘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안전한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소방방재청이지만은 우리 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지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소방방재청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소방방재청의 이기환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